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대출을 하면 매달 생활이 힘들어지지 않을까? 내가 도대체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일까? 이런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들 입장에서는 원금까지 상환하면 너무 힘드니까 이자만 내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하지만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할 때는요. 1년 이상의 거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1년을 초과해서 2년 거치, 3년 거치를 매매 잔금에서는 부여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면 정부 정책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자만 내고 싶다. 옛날에는 다 이자만 내고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도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상환할 때 한꺼번에 다 갚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지만 매매 잔금은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생활에 대출 이만큼 받으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다뤄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3억을 대출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얼마나 갚아야 할까?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을 한 채 사려고 할 때 대출은 필수죠. 근데 이 대출이 나중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 같은 경우는 대출 계산을 제대로 안 하고 집을 샀다가 매달 생활비가 빠듯해서 결국 집을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우리가 취득세도 내야 되고 그런데 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집을 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제가 현실적인 대출 계획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대출 이자 계산부터 실제 부담까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원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빌린 실제 돈입니다. 예를 들면 3억을 빌렸어요. 그게 원금이죠. 그리고 이자라는 것은 그 3억을 빌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출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인데요. 연 몇 퍼센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년 4월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는 보통 3에서 5% 사이의 수준입니다. 물론 은행마다 또 개인의 신용도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상품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입니다. 거치식, 체증식도 있는데 지금 시중은행에서는 거의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으로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매달 정확하게 똑같은 금액이 빠져나가는 예측이 가능한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3억 원의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이라는 것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말이죠. 얼마나 계산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금리를 4%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연 4%죠. 그러면 상환 기간에 따라서도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이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자, 저희가 만기를 30년으로 주게 되면 360개월이죠. 그러면 매달 내야 되는 원리금이 1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년으로 만기를 정하게 되면 181만 원 정도 되고요. 10년으로 아주 짧게 하게 되면 303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 매달 내야 되는 금액도 커지지만 만기가 짧을수록 DSR이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기를 일단 길게 합니다. 길게 하고 혹시 내가 목돈이 생겼거나 하면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상환을 하시거나 아니면 은행별로 매년 대출 금액의 10%또 혹은 대출 잔액의 10%는 상환을 하더라도 면제를 해주기 때문에 일단 만기를 길게 하고 그리고서 대출을 실행한 다음에 여윳돈이 생기면 그때 갚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만기가 줄어들수록 같은 3억의 대출인데도 월 부담금이 2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만기가 10년이게 되면 훨씬 이자가 줄어듭니다. 대신 월 부담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은 제가 금리를 4%일 때 얘기했지만 또 금리가 1% 오른다라고 하면 또 우리가 내야 되는 그 이자 부담은 훨씬 커질 수 있죠. 그래서 월 부담이 15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낮은 금리를 찾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고르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것이 자, 변동금리를 해야 되느냐, 고정금리를 해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가 떨어질 것을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상을 여러분만 하겠어요? 당연히 은행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품을 파는 게 훨씬 이익이 있어요? 변동금리를 팔면 그대로 내려가는 거 뻔히 보이는데 당연히 고정금리를 팔고 싶겠죠. 지금 고정금리를 1,000원에 팔면 이게 800원이 되더라도 나는 1,000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변동금리를 1,000원에 팔면 계속 금리가 떨어지면 800원, 600원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당연히 계속 1,000원에 팔 수 있는 고정금리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변동금리 하고 싶죠.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고정금리를 조금 싸게 팔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장 내가 떨어질 건 알고 있지만 1,500원짜리 변동금리를 사는 것보다는 당연히 1,000원짜리 고정금리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은 지금 고정금리는 뭐 3% 후반에서 4% 초반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변동금리는 4% 후반에서 5%까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사는 분들이 변동금리를 선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는 어떤 금리를 선택을 하냐면 내 집 마련할 때 5년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그럼 3억을 대출할 때 30년 상환으로 월급 대비 원리금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월 소득이 400만 원인 분이 30년을 상환하게 되면 매달 내야 되는 원금과 이자가 143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득의 몇 프로인가요? 한 36% 정도 차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는요, 월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거는 DSR하고도 같은 맥락이에요. DSR 40%라는 것은 본인의 소득에서 40% 이상을 은행에 주지 마라 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같은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40%만 은행에 주고 나머지는 생활비, 저축, 투자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해라 라고 해서 아마 DSR 40%를 정해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출 전략은 그러면 어떻게 짜야 될까요? 연령별로 혹은 소득별로 기간이나 뭐 상환 비율 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좋은데요. 아직 소득이 많지 않은 30대인 경우는 당연히 장기 상환을 하시는 게 좋죠. 굉장히 기간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30년 상환하시는 것도 좋고 40년인 은행이 있으면 40년으로 하는 게 또 더 DSR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고 또 안정적인 분이시다 그러면 또 만기를 조금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죠. 이자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또 DSR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총체적으로 따져보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리 전망을 또 해달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금리 상승이 예상이 되면 뭐 너무나 당연하게 고정금리가 유리하고요. 금리가 하락이 예상이 되면 당연히 변동금리가 유리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 변동금리가 조금 더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대출은 금융 상품이에요. 상품입니다. 은행에서는 수익을 더 창출하려고 하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저렴하고 싸게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고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나한테 맞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DSR도 살펴보시고 또 내가 낼 수 있는 매달 원리금 비율이 얼마인지도 살펴보시고
보시고 해서 내 생활에 크게 부담이 없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대출 한도를 정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삶도 윤택하게 유지할 수 있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3억 대출의 월 원리금과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약을 해드린다라고 하면 3억을 대출할 때, 자, 첫 번째 금리 4%일 때 30년 상환할 때 월 143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월 부담금은 커지지만 총 이자는 줄어듭니다. 자, 세 번째, 내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원리금 설정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금리가 변동이 되어 있을 거나 금리가 낮아지면 중도 상환을 하더라도 금리를 낮추는 대환 대출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대출을 받을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을 살펴보시면서 내가 큰 부담 없이 대출 이자를 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한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